약간 이거는 좀 사골 같은 문제인데요. 네. 사골. 네, 네. 계속 우려먹는 건데 아, 잊을만 하면 네. 인구 감소, 네. 지방 소멸 네. 이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니까 네. 수도권, 네. 충청권 일부, 네. 경남 일부를 제외하면 네. 다 미래 소멸 위험 지역이더라고요. 네. 강원도하고 지금 몇 개 사라졌네요. 네네. 저 전라도하고. 네. 그러면 해당 지역 말고는 사실 좀 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좀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될 것도 있고 뭐 인지를 해야 되지만 네. 그게 약간 좀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구 소멸 문제가요? 뭐 인구 감소, 네. 뭐 지방 소멸 이렇게 그냥 프레임을 그냥 씌워버렸잖아요. 아예. 네.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갖고 보면은 다 맞다고 느껴져요. 논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반박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허점이 되게 많아요. 인구가 감소하면 밥을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적게 먹겠죠. 그럼 쌀 가격은 다 떨어질 거고 디저트도 사람들이 적게 먹겠죠. 네. 인구가 감소하니까 네. 절대적인 숫자는 아, 그럼 디저트 가격도 다 떨어져야 되고 자동차를 탈 사람들도 적어지니까 가격이 다 내려가야 되고 그러면 그거 제공하는 기업들 다 어려워져야 되고 뭐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와, 그건 생각 못 해봤네요. 이게 갖다 붙이면 다 망해야 돼요. 부동산에 갖다 붙이든 자동차에 갖다 붙이든 뭐 라면에 갖다 붙이든 뭐 노트북에 갖다 붙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그 본질이거든요. 네.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욕심하고 그 다음에 살려고 하는 그 물건이 도대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면 돼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게 부동산을 구성한 요소가 사실은 토지가 절반 이상이거든요. 나머지가 인건비, 자재비밖에 없잖아요. 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딴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랬을 때 토지 가격이 앞으로 10년 뒤, 50년 뒤가 됐을 때 오를까 내릴까? 물론 모든 애가 다 오르진 않겠죠. 사람들이 원하는 곳들은 올라갈 거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제자리 걸음을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인건비나 이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럼 무조건 오르지 않을까요? 물론 인건비도 양극화가 있어서 네. 정말 똑똑한 수재들은 인건비가 더 많이 올라갈 거고요. 아닌 사람들은 좀 더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또 최소 보장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재비도 마찬가지고. 이 세 가지만 놓고 보면 사실은 우상향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죠. 그리고 또 제가 지금은 이제 막 전국의 토지 같은 거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최근에 봤던 게 어디냐면 청송군이에요. 여기 뭐 사과로 유명하기도 하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보고 있는데 어떤 걸 탁 클릭했는데 거래가 상당히 좀 많이 된 필지가 있더라고요. 네. 샘플 하나 지금 제가 띄워드리면 11년도에 3천만 원이에요. 평당 아니고 매매 가격이 아, 네. 3천만 원. 이게 대지가 1359평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2년 뒤에 얼마였어요? 6천만 원. 그 다음에 또 한 뭐 1년 하고 2개월 뒤에 7,600만 원. 그리고 또 한 6년 뒤에 9천만 원. 지금 아까 지방 소멸한다고 나왔던 도시 중에 하나가 청송군이에요. 네. 토지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 개발 호재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는 필지예요. 국가 산단 이런 거 없는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런 땅이 아니에요. 네. 시골 땅이거든요. 그것도 그냥 보전 관리 지역이 심지어 뭘 개발도 제대로 못하는 땅이에요. 네. 개발하는 땅은 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가를 보면 얘도 오른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주택에 대한 수요는 다르겠죠.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없으니까 네. 점점 더 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일자리에 의해서 좀 양극화된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긴 해요. 영구님, 근데 어찌됐든 네. 이제 그 인구가 감소하는 거는 네, 팩트잖아요. 그건 맞죠.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소멸 좀 위험 지역 네, 이런 지역들은 이제 네. 아파트 가격이 가격처럼 급격하게 오를 네. 그런 경우는 좀 없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죠. 인구는 사실 지금 최근 5년, 10년 동안 지방광역시들 다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어요? 지 마음대로 움직였을걸요. 올랐다가 뭐 조금 내렸다가 또 팍 올랐다가 쑥 내렸다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네. 사실 그 지역을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냥 저는 다른 나라다라고 맨날 생각해요. 아, 여기는 그냥 대만이야. 여기는 그냥 뭐 이렇게 다른 나라야.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나라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들만의 시장은 존재한다. 네.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저는 가격 변화가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수도권하고 아까 지방 뭐 사라진다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수도권에 공급을 엄청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구가 안 빠지는데 수도권이 만약에 네. 공급을 막 3기 신도시 계속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급이 넘치잖아요. 네. 그럼 가격이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천천히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반면에 지방에 그런 공급을 안 해주면 빠지더라도 니즈가 있겠죠. 아, 특정 지역들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숫자 대비 얼마큼 많은 공급을 넘치게 해주느냐, 좀 부족하게 하느냐. 저는 그 여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대구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너무 공급을 많이 한 거고, 음. 지방이라 하더라도 공급을 엄청 많이 한 곳이 있고, 그렇지 않는 곳이 있어서 하락의 크기도 지금 완전 다르잖아요. 네. 상승할 때도 다르겠죠. 근데 결국은 저는 각 지역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입지는 존재한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양극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는 수요가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요. 당연히 더 오를 수 있는 곳으로 점점 그 지역 내에서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지역이 소멸하는 건 사실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도 막 앞으로 이제 지방 아파트 가격들은 네. 좀 뭐 힘을 못 쓸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러면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지금은 저는 조금 박앤셀 기간이라고 보거든요. 네. 사실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다 좀 하락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당연히 되게 많이 눌려져 있거든요. 제일 좋은 것부터 사는 게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나면 차선책을 또 선택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동시에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수도권과 지방 중에 누가 더 좋을까? 네. 수도권이 좋다고 생각하겠죠. 수도권 내에서 서울이 더 좋다고 생각할 거고. 근데 그 친구가 조금 오르면 그 다음 거 하다 보면 얘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좀 길게 보면 그냥 이게 이렇게 물을 이렇게 받아놨어요. 네. 물을 여기서 틀어요. 네. 근데 물이 여기서 먼저 쌓이겠죠. 네. 근데 금방 내려풀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물은 위에서 아래로 그냥 당연히 이렇게 흐르는 거다. 차곡차곡 쌓이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수도권이라서 얘만 차곡차곡 계속 쌓이고 얘는 뭐 물이 뭐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부모님, 그럼 이제 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네. 인구 감소, 네. 지방 소멸 네.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좀 투자를 해야 되는지 네. 그런 것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정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인구 감소하면 나와야 될 게 일본이거든요. 네. 일본 이제 그래프 한번 떼어줄게요. 네. 물론 이제 과거 그래프 제가 안 찾아왔는데 과거는 다 아니까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지금 거품으로 상승했다가 쫙 하락했죠. 네. 근데 하락한 건 이제 끝난 거고 이 지금 제가 갖고 온 건 2010년도부터 그래프 갖고 온 거거든요. 지금 2010에서 2014년까지는 사실은 보합기였어요. 그리고 2014년 이후로는 누가 봐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일본 전체 평균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2021년, 그 다음에 2022년, 지금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하락을 하는 이 기간에도 일본은 상승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 도쿄 그래프를 갖고 오면 더 심해요. 이 일본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처처의 그 화두가 인구 감소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였잖아요. 네. 지금 이제 인구 감소에 대표되는 나라가 일본이고 그 전부터 인구 감소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사실은 그거랑 별개로 사실 움직이더라 라는 것들을 먼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도쿄가 아니라 전국 평균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그 가끔씩 뉴스를 보잖아요. 네. 뭐 인구 감소, 지방 소멸 그랬을 때 저는 도심과 농촌의 싸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방에도 도심이 있어요. 네. 근데 지방 주변에 농촌이 있죠. 그분들이 사실은 계속 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수도권 내에서도 마찬가지긴 하고요. 근데 물론 이제 도시와 도시끼리도 경쟁을 하죠. 부산에서 자꾸 서울로 가니까. 네. 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시골이 좀 사라지고 도심이 살아남는 그런 모습으로 좀 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것들이 조금 더 쏠림 현상은 분명히 있겠죠. 그거는 없을 수 없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랭구님, 딱 한마디로 정의되는 게 네. 그 아무리 도시가 작더라도 네. 도시 내에서 도심과 농촌을 구분해라. 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실제 일본의 도시 인구와 농촌 인구를 그래프를 표현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네. 도심은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데 사실은 감소를 많이 하는 곳이 농촌 인구죠.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나가면 인구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데 내가 원하는 공간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그냥 5명의 가족이 조그만 공간 방 한 칸에 다 잔 적도 있거든요. 네. 지금 그렇게 못 살잖아요. 지금은 1인 1화장실 원하잖아요. 그 정도 원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집을- 취미생활로 그냥 공만 있어도 좋아했거든요. 네. 구슬치기 있으면 끝났어요. 네. 자, 구슬 10개 뿌려놓고 그냥 바다에서 놀면 됐거든요. 지금은 팡 치면 몇 미터 날아가야 돼요. 그 공간들을 다 필요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구만 볼 수는 없고, 아까 뭐 세대수도 뭐 볼 수 있지만, 공간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는 것도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구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인구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냥 하나의 요소로 보고 네. 다른 중요한 요소가 더 많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